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여러분의 고민을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먼저 그 중에 한 분의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익명의 구독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꿈꾸던 일을 시작했지만 오랜 기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돌이켜보면 남들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할 자신은 없어요. 이 일을 그만둬야 할까요? 더는 남은 에너지도 없고 한숨만 나와요. 이 일은 한때 꿈이었지만 제 길은 아니었던 걸까요? 누군가는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하던데 그만둘 용기도 다시 달려볼 용기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네, 일단 이렇게 고민을 나눠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민을 읽으면서 우선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열심히 달린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해보면 남들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무언가를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참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시면서 지금 많이 지친 상태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 좀 자꾸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남들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남들이라고 하면 너무 수많은 기준이 있죠.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고요. 남들이라는 말을 빼놓고 내가 나를 봤을 때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노력이랑 결과를 맞물려서 같이 똑같게 생각하지 말고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노력은 했지만 내 의지나 노력과 별개로 결과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지 않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는 꿈은 크게 꿨지만 거기에 다가가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남들만큼 내가 안 했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마주보고 앉아서 지금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내주신 텍스트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들이라는 건 사실 없는데 아마 작가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표현이 작가님 마음속에 있는 이 정도는 해야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라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남들만큼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방금 말했던 이 정도는 해야 꿈을 이룰 텐데 라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 300만 원을 고정적으로 버는 게 꿈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300만 원을 벌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한 거죠. 이건 열심히는 했어도 그 꿈을 달성할 만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웠다고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강의도 듣고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도 올리고 상세 페이지 공부해서 상세 페이지를 올리고 매일매일 그 작업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제품이 올해는 유독 인기가 없는 아이템이었던 거예요. 시장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했어도 내 의지와는 다르게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지냐 하는 이야기를 또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위안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의 위안을 넘어서서 일단 이해가 됩니다. 지금 내가 내 노력이 부족해서 뭔가가 잘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랬던 거구나 라는 식으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불안했던 마음, 불편했던 마음 같은 것들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저는 두 가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원래 내 진정한 꿈, 고민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 꿈에 도달할 수 있을지 수정해서 계획을 다시 짜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수정해서 다시 시도해 볼 건지 계획을 다시 세워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해보니까 여전히 내 꿈이 월 3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내 계획은 무작정 강의를 듣고 책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매일 10쪽의 책을 읽고 2강씩 강의를 들었다면요. 월 300만 원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내고 싶은지부터 다시 정립을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지금 당장 브랜드를 만들어서 할 능력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로 그렇게 해보겠다. 그러면 월 3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00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10만 원이 되죠. 아, 10만 원을 벌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만 원짜리를 10명이 구매하도록 만들거나 2만 원짜리를 5명이 구매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러면 한 5명이 구매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 강의를 들어보니까 보통 전환율이 1에서 2% 정도라고 하니까 대략 500명 정도가 내 스토어에 방문하게 만들면 그 중에 5명이 구매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500명에게 내 스토어를 노출시키지? 그럼 우선 2만 원 상당의 제품들과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제품, 또 그보다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로 다양하게 구성해서 한 30가지의 제품을 등록을 하자. 그리고 나서 광고를 돌려봐야겠다. 그러면 최소 500명은 들어오지 않을까? 확신은 없지만 우선 테스트해보자. 그러고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강의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이런 방식으로 해보라고 하시네. 이미 해본 사람들의 조언이니까 우선 한번 따라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안 되면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긴 한데 그 수정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부터가 생기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인데요. 사실 제가 이 미니 카운셀링을 해보겠다 하고 질문을 여러 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하나로 그 나머지의 질문들이 다 정리될지도 모르겠어요. 내 꿈을 이루어갈 에너지, 행동력이 잘 생기지 않는다면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내 진정한 꿈이 맞는가? 내가 진짜 그걸 원하는 게 맞는가? 진정 원하는 꿈을 품으면요. 마음에 울림이라는 것이 느껴진다고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꿈 덕분에 희망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없다면 어쩌면 당장 월 300만 원을 버는 게 내 꿈이 아니라 울림이 있는 나의 진정한 꿈을 찾는 게 꿈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꿈은 울림이 있는 나의 진정한 꿈 찾기가 되는 거예요. 잘 보이는데 붙여놓으면 더 좋겠죠. 저는 자주 보는 노션에 써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는데 정답이 없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꿈을 찾는 데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매주 주말마다 성수동에 가서 다양한 브랜드를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또 하이데어라고 하는 그 대화 서비스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경험해보고 싶었던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봐야겠다. 그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얻어봐야겠어. 그리고 또 이 고민을 가지고 코칭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내 관점에 갇혀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오는 그 질문 하나하나가 내 답답한 시야를 깨뜨려 주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서점에 가야겠어. 왠지 모르게 끌리는 제목의 책들을 살펴본 다음에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책들을 몇 권 사서 읽어야겠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정말 울림이 있는 내 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이 미니 카운셀링을 정리하자면요. 오늘 고민을 나눠주신 작가님께서 에너지가 없고 용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냥 막 에너지가 나오고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은 퓨처 셀프라는 책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코칭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릴 때 죽는다고 해요. 그걸 한 글자로 표현하면 꿈이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꿈을 잃어서 답답하고 자신감도 없고 한숨이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을 나눠주신 작가님, 먼저 꿈을 찾으세요. 못 찾겠다면 꿈을 찾을 목표를 세우세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꼭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나의 정해진 운명 같은 나의 길,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내가 의미와 가치를 두면 그 길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내가 계속 그곳에 마음을 두면 평생 한 길로만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인생의 주도권을 꽉 다시 잡으세요. 어느 순간 놓쳐버려서 누군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줘버리고 나는 이제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줘 내 인생. 난 모르겠다. 하고 있는 그 주도권 다시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주도권을 갖고 실행해보세요.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작가님입니다. 물론 신의 존재를 믿으신다면 그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또 있겠죠. 근데 그 주인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각자에게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다음에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길 바라는 거예요. 돈이나 시간, 사람, 일, 그 어떤 것에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요. 이게 실제로 마주 앉아서 고민을 들으면서 하는 카운셀링이 아니라서 직접적인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고민을 나눠주신 작가님께 또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호흡이 있고 숨이 붙어 있다는 건 살아야 하는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니까요. 더 살아가고 싶어지게 미래에 대한 희망, 내게 울림이 있는 꿈을 찾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한 발짝씩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드리는 거 참 좋아하니까요. 언제든 고민 나눠주세요. 아래 캡션에 고민 보내실 링크도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저도 제 삶을 살다가 나눠주시는 고민들에 대해서 제 생각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